이번 강의까지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수학적 모형인 선형함수, 즉 선형회계 모형과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경사하강법, 그리고 활성화함수, 손실함수,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단순 선형회기 모델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독립변수가 하나인, 즉 x가 하나인 대표적인 단순 선형회기 모형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W와 B를 학습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즉 컴퓨터가 요 W와 B의 값을 업데이트해서 최적의 값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최적의 값을 찾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적의 값은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이제 찾게 되는데, 그럼 경사하강법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W와 B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합니다. 랜덤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X값은 우리가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주고요. 또 정답인 Y값도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자, 요거는 X 데이터, 요거는 정답 데이터,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관측치입니다. 자, X가 1일 때 Y는 3이고, X가 2일 때 Y는 5고, X가 3일 때 Y는 7인, 정답이 7인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 즉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식은 뭐 수학적 모형이라고도 하죠. 요거죠. Y는 2X 플러스 1이죠. 자, 그래서 X가 1일 때는 당연히 3이고요. 2일 때는 5고 3일 땐 7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선을 그려보면 XY 축에 그려보면 요게 1이라고 하고 1, 2, 3 그리고 Y는 7까지 있죠. 1, 2, 3, 4, 5, 6, 7이라고 하면 자, X가 1일 때 3이죠. 여기. 그리고 요거는 요점으로 할게요. X가 1일 때 3이고 X가 2일 때는 5죠. 3, 4, 5니까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X가 3일 때는 7이죠.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거 바이어스, 절편이라고 그러죠. 요게 1이죠. 그래서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요런 선입니다. 요런 선인데,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여기 직선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y 햇이라고 하겠습니다. 햇, 요거 예측값. 처음에 요 w 값하고 요걸 이제 w로 놓고 요 1을 b라고 놓으면 w 값하고 b 값은 계속 변합니다.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w와 b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2 그리고 1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x 플러스 2로 랜덤하게 설정이 됐다고 하면, 즉 w는 3으로 설정되고 b는 2로 설정이 됐다고 하면 랜덤하게, 자, 그러면 컴퓨터는 이렇게 예측을 하겠죠. 자, 여기다 이렇게 예측을 하겠죠. y hat이라고 하면, 자, 1일 때는 여기 1을 넣어보면 1일 때는 5로 예측할 거고, 예측값이. 자, 2일 때는 2, 3은 6, 8이 되겠죠.
3일 때는 10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y 값하고 y hat, 요 값, 즉, 실제 정답 값하고,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는 이제, 이게 실제 그 정답을 나타내는 선이고요. 자, 그래서, x가 1일 때는 오니까, 여기죠, 여기. x가 1일 때는 오니까, 요색으로 할게요. 1, 2, 3, 4, 5. 여기죠. 그리고, 2일 땐 8이죠. 저 위에 있겠네요. 저 위에. 그러면, 그리고 편차가 2니까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얘는 선이 요렇게 그려지겠죠. 선이 대략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자, 그럼 이렇게 차이가 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오차가. 이게 다 오차죠, 오차. 오차죠. 이게 다 오차예요, 오차. 자, 그러면, 자, 컴퓨터는 요 데이터하고 요 정답 데이터를 우리가 넣어주면 학습을 통해서 이 최저 계선을 찾아갑니다. 요 3하고 2를 업데이트 하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가 되도록 최종적으로는 얘가 1이 되도록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업데이트를 이제 하면서 이제 선이 이렇게 선이 점점 요 선에서 요 선으로 그 다음에 요 선으로 그런 다음에 뭐 요선으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정답선을.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그 업데이트는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하는데 자, 먼저 아까 집에 y하고 y 햇이 있었죠. 요게 정답값이었고 이게 예측값이었죠. 자, 요 예측값하고 정답값의 차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요 차이가 오차라고도 하고, 오차라고 하죠. 이 차이가 가장 적을수록, 올바르게 예측한 거니까.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이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아까쯤에 1이라는 관측치, 2라는 관측치, 3이라는 관측치가 있죠. 각각에 대해서 정답값이 있었고, 예측값이 있었죠. 자, 그럼 이 차이를 갖다가, 이 차이를 최소로 하는 요 W와 B를 찾는 거죠. 자, 이때 찾을 때 일단은 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차이를 다 서메이션 합니다. 더합니다. 근데 이걸 다 더할 때 보면 자, 어떨 때는 차이가 3이 나왔어요. 어떨 때는 차이가 3이 마이너스 3이 나왔고 어떨 때는 0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차이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4개로 해볼까요? 관측치 지금 3개로 해서 4개로 해보면 어떨 때는 플러스 3이 나왔고 차이가 어떨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정답선이 실제 선이 이렇다면 근데 예측한 선이 이렇다면 자, 이게 이제 y축이고 요게 x축이니까 자, 이게 정답은 여기가 더 높고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요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4라면 여기는 1이라면 자, 이게죠. 이게 정답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정답선이 여기 빨간 게 정답선이죠. 여기가 5고 이게 5고 여가 5고 얘는 이렇게 가면 여기를 예를 들면 자, 예측은 4로 했어요. 예측은 4로 했고, 정답은 1로 했어요. 정답은 1이에요. 정답은 1. 그럼 마이너스 3의 차이가 발생하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일 때, x가 요거 값일 때, 2 값일 때, 얘가 한 7이라고 하면, x가 7일 때 예측은 한 6으로 하고, 얘는 9로 했다고 하면, 자, 얘는 플러스죠. 플러스 3의 차이가 나죠. 자, 실제 정답값은 9고, 예측값은 요 차이죠. 요 차이. 예측값은 6이니까, 차이는 3. 여기서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요 선은 사실 실제 정답을 나타내는 선하고는 차이가 좀 많죠. 근데 더해보면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해보면 0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차이가 0이면, 어,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예측을 잘 했다. 무조건 이 0 갖고 0이라는 값을만 갖고 예측을 잘 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차이를 보통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비용함수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값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축치의 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나눕니다. 자, 우리 아까침에 예를 들면 요거 3개였죠? 관측치가. 그때는 그러면 이제 3분의 1 나누기 이렇게 해서 여기 실제 i번째 데이터 실제 정답값하고 i번째 관측치를 통해서 예측한 예측값하고의 차이를 제곱을 하는 거죠. 요걸 이제 요걸 최소로 하는 이 값을 최소로 하는 W와 B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용함수 혹은 손실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용함수 값을 최소로 하는 W와 B를 찾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식을 갖다 보통 어, 민스퀘어드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MSE라고 하고요. 이 이 함수의 값을 최소로 하는 W와 B를 찾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 함수는 비용 함수는 W와 B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풀어보면 자, y 마이너스 요거 n은 상수죠, 상수. 막 관축치가 100개면 이건 100으로 바뀌겠죠.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y 마이너스 y 해시죠. 얘만 보면 자, 그러면 y도 요저 그 상수죠,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실제 정답값을 대입을 하니까요. 자, y 해서는 어떻게 돼요? w x 플러스 b죠. 자, wx 플러스 b인데 우리가 이제 요 y에는 정답을 대입을 할 거고 x에는 관측치 데이터를 대입을 하니까 요것도 관측치 데이터를 대입을 하니까 결국에는 요 함수는 W와 B에 대한 함수입니다. 즉 B가 얼마냐, W가 얼마냐, B가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W와 B는 우리가 이제 요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 W와 B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경사하강법을 사용합니다. 경사하강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사를 따라서 내려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경사를 따라서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요 위에 비용함수 식을 보면 제곱이에요. 제곱. 2차 함수. 자,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W 값이라고 하고 W가 요 값일 때 W가 요 값일 때 요거는 이제 에러 비용함수의 값입니다. 요거 에러라고 할게요. 비용함수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W와 B의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W에 대해서 따져보면 W가 요 값일 때 요 비용함수의 값은 뭐 여기가 100이라면 100이라고 할게요. 100이 될 거고 W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이라고 하면 여기가 8이면 W가 8일 때 비용함수의 값은 뭐 80 이렇게 된다고 하면 비용함수가 가장 적을 때는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을 한 40이라고 하면 비용함수의 값이 가장 적을 때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요게 예를 들어서 한 6이라고 하면 7이라고 하면 요 7을 찾아내는 거죠. 7을. 자, 그럼 요 7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요건 비용함수 곡선입니다. 비용함수의 곡선입니다. 7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렇게 아까쯤에 말씀드렸듯이 요 경사를 따라서 요 곡선의 요 비용함수 곡선의 경사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요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요 요게 요렇게 됐을 때 요때에 요 W 값을 찾는 거죠. 자, 여기서 요 경사, 요게 뭡니까? 여기 기울기죠. 이 W가 10일 때의 순간 기울기.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순간 기울기는 바로 미분을 통해서 구하죠. 미분을 통해서 구하는데, 자, 근데 요 이라는 비용 함수는 W와 B에 대한 함수입니다. 즉, 이라는 함수는 W와 B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편미분을 하죠. 편미. 그러니까, W에 대해서, 요 비용 함수를 미분을 하고, 그때는 B는 상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또 비용 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자, 그때는 B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W가 상수가 됩니다. 아, 이런 걸 그러니까 각각의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래서 이걸 편미분이라고 하고 요 편미분을 하면은 B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나머지 변수들은 다 상수가 되고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머지 즉 B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미분을 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0일 때, 요 기울기가, 이게 이제 기울기가 0이죠. 기울기가 0일 때에, 그 W 값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B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곡선은 항상 이렇게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2차 함수기 때문에 B에 대해서도 이제 미분을 하면, 이렇게 요 비용 함수 값이 최소가 되는 B의 값을 찾는 거죠. 요게 바로 경사 하강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보면 먼저 W에 대해서만 보면 저 비용 함수를 W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곱해주냐면 요 학습률이라고 그러는데 러닝 레이트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러닝 레이트라고 하고 요 학습률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여기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출발을 W를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면 자, 미분한 값에다가 요 미분한 값, 이 지점에서의 미분값이죠. 요 미분한 값에다가 학습률을 곱해줍니다. 학습률을 곱해. 근데 이 학습률은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이 학습률을 사용합니다. 0에서 1 사이의 학습률을 사용해서 요 미분한 값에다 학습률을 곱하고 요게 W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라고 하면 자, 10 현재 W 값 랜덤하게 처음 설정된 값이 10이라고 하면 10 빼기 여기 러닝 레이트를 0.5로 하겠습니다. 0.5로 하고 곱하기 예를 들어서 요게 미분한 값이 뭐 0. 역시 5라고 하면 계산하기 쉽게 자 그러면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5니까 얼마죠? 10 곱하기 10 100 5, 25. 그러면 0.25가 되죠. 0.25. 그래서 10-0.25가 되니까, 자, 새로운 W의 값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9.7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W는 이제 요 좌표, 여기가 이제 9.75라고 하면, 그럼 이제 W가 10에서 9.75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순간 기울기를. 그래서 똑같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경사를 따라서 하강하면서 내려가다가, 기울기가 0인 지점에 W를 찾는 거죠. 요게 경사 하강법입니다. 자, 요게 경사 하강법이고, 딥러닝에서는 요 학습률을 보통 0.01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학습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0에서 1 사이의 값을 사용하는데 1에 가까운 값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여기 이 식에서 보면 자 만약에 이게 1이에요. 자 그럼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이 값이 커지죠. 빼주는 값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빼주는 값이 커지니까 W는 그만큼 많이 줄겠죠. 9.7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9로 바로 1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럼 9.75가 아니라 여기서 어디로 바로 하강을 해요? 9로 하강을 하는 거죠. 9로. 그러니까 이게 많이씩 움직이는 겁니다. 많이씩. 자, 그러다 보면 여기 원래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돼요. 요거는 이제 발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점을 지나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딥러닝에서는 0.01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경사하강법이고, 자, 경사하강법이고, 그럼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W에 대해서 미분을 정리를 해놨는데, 자, 요거는 이제 B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이제 W에 대해서 펌미분하면, 자, 모델이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W와 B는 나중에 랜덤하게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W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요 식으로 W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B는 요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모델을 이렇게 세웠다고 가정합시다. 단순 선형외기식으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고 손실함수는 설명하기 쉽게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자, 이게 이제 비용함수가 되는 거고 손실함수가 되는 거고 이걸 W에 대해서 팹맵을 자, 먼저 요 상수인 n분의 1과 요 서메이션, 저 합 있죠? 요 합을 분리를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자, 그래서 요 함수를 미분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상수하고 요거 서메이션을 분리를 해서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만듭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정답값 빼기 예측값의 제곱, 요거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요 식을 W에 대해서 미분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y-y 했을 g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합성함수가 되니까. 왜냐면 자, y-y 햇은 요거의 제곱이죠. 근데 요걸 갖다가 y-y 햇을 또 g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는 g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거죠. 자, 얘나 그럼 요거는 g의 함수가 되는 거죠. f g의 함수가 되는 거죠. g의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요거를 g로 놓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거는 합성함수라는 거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로 구성이 돼 있다. 함수가 합성이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체인룰을 사용합니다. 자, 체인룰은 뭐냐면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g제곱 요거죠. 우리가 지금 요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y-y 햇의 제곱 요 함수를 w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y-y 햇을 g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나왔으니까 g제곱이 되는 거죠. 요 g제곱을 w로 미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편미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똑같죠. 요거 똑같은 거고 자, 요게 이제 이게 체인룰입니다. 자, 먼저 자, 요거는 g에 대한 함수니까 g로 미분을 합니다. 여기는 w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요. g에는 자, 그래서 g의 함수를 미분하고 자, 요 g의 함수를 갖다가 다시 w로 미분합니다. 요 g 함수에는 w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요게 g 함수 요걸 풀어보면 자, y는 y-s을 풀어보면 요거는 y 위에서도 했지만 y 마이너스 요거는 숫자가 주어진다고 했죠. 정답값이 w x 플러스 b니까 자, 이 w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w라는 변수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w로 미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합성 함수를 미분할 때는 요런 체인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 지워지고요. 요거 지워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g제곱에는 요 g는 요거 표현식만 보면 요거는 g의 함수니까 w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w로 바로 미분할 수 없어서 먼저 g로 미분하고 다시 g를 w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워지고 곱하면 결국에는 W에 대해서 미분한 거나 똑같다. 요게 바로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체인 룰을 적용하게 되면 자, 먼저 얘를 G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요걸 먼저 하는 겁니다. 요걸. 요 부분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먼저 하는 거죠. G에 대해서 미분하면 2G가 되죠. 2G. 여기 이 자승이 이 제곱이 앞으로 상수로 오고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이니까 이게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 x제곱이다. 그러면 요거는 2가 앞으로 옵니다. 2가 앞으로 오고 그리고 요게 2기 때문에 2-1이 남습니다. 그럼 2-1이니까 요게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미분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해야죠. 이 부분은 g에 대해서 g 함수를 w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요거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y-y 해서는 이렇게 되니까 요걸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요거는 이제 상수로 처리가 되고 자, 얘도 상수가 되고, 그 다음에 wx니까 요건 w만 남죠. w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구했네요. 각각을 다 구했으니까, 자, 요거 구했고요. 요게 바로, 마이너스, 2지고요. 2지고요. 요게 마이너스 x죠. 그러면 2g하고 마이너스 x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는 또 이제 부호를 정리해보면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부호를 마이너스 2xy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2xy죠. 자, 그런 다음에 둘 다 x가 포함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x를 밖으로 빼고요. x를 밖으로 빼고 요거는 요거랑 같은 거죠. 이거는 다시 풀어보면 2xy 빼기 2x y head하고 같은 거죠. 여기는 head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2 빠지고 2하고 x가 공통이죠. 그러면 이렇게 y head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전체식, 여기, 위에 전체식이 어디 갔죠? 여기. 여기다, 넣어보면, 자, 요 고한 게, 요거를 W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요거죠.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요거랑 결합을 하면, 그쵸? 그리고 EX에서 2를 앞으로 빼면, 요렇게 되는 거죠. 편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즉, 비용함수를 W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이용해서 미분값을 구합니다. 요 식을 이용해서 미분값을 구합니다. 요 식을 이용해서 미분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까쯤에 데이터를 예를 들어볼게요. x가 있고 자 정답값 y가 있고 y에 햇이 있었죠. 자 그러면 1 이때는 3이었죠.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일 때는 2는 5죠. 3일 때는 3, 2, 6, 7이죠. 그 다음에 요 y햇을 이렇게 가정합시다. 랜덤하게 결정된 게 3이고, w가 3이고, b가 랜덤하게 2로 결정됐다고 하면, 자, 그러면은, 3일은 3, 5가 되고, 2, 3은 6, 8이 되고, 얘는 3, 3은 9, 11이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식에다가, 넣어보면 미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W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자, X가 1이에요. X가 1이고요. 자, Y햇은 얼마죠? Y햇은 5죠. 5-3이니까 2죠. 자, 2. 그럼 이거 더하기. 서메이션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x가 2죠? x가 2죠? x가 2 곱하기,
곱하기 y 햇 빼기 y 햇 빼기 y니까 3이죠. 그럼 2, 3은 6이죠. 6. 2 곱하기 3,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x가 3이죠. 3 곱하기 y햇은 11이고 y는 7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4. 그럼 이걸 다시 해보면 1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6,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이니까 3, 4, 12, 12가 되죠. 자, 그러면 20이 되네요. 자, 20 곱하기 관측치 수는 지금 3개죠. 3개, 3 곱하기 20 곱하기 2가 되죠. 2. 그러면 40이 되고 3으로 나누죠. 요게 바로 미분값입니다. 요게 미분값이고 요 미분값에다가 요거는 이제 전체 관측치에 대한 전체 관측치를 다 사용해서 구한 미분값입니다. 요 미분값에다가 요거 학습률을 곱해주는 거죠. 요 학습률을 곱해주는 거죠. 학습률이 예를 들어서 뭐 0.01이다라든지 그런 거를 곱해주고 학습률을 곱해주고 그리고 처음에 W가 3이었죠. W가 3이었으면 3에서 빼는 거죠. W가 3이었으니까 3 빼기 자 학습률을 0.001이라고 하고 곱하기 3분의 40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3분의 40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업데이트된 W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 번 업데이트 했죠.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 번 업데이트. 자,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 번 학습을 했다. 이런 거를 갖다 1에폭이라고 해요.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해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한 거를 이제 1에폭이라 그러고, 이제 한 번의 에폭으로 안 하고 여러 번의 에폭을 통해서 W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대해서도 이처럼 편미분하면 요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사하관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가보면, 자, 경사하관법은 좀 전에 예를 들을 때,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업데이트 했죠. 요런 걸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경사하강법은 파라미터 업데이트 시 한 번에 사용하는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 랜덤하게 아까쯤에 3개 있었죠? 데이터가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얘만 하나를 갖고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쯤에 서메이션에서는 우리가 1일 때, 2일 때, 3 요걸 다 사용해서 그 미분함값 곱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그레디언트 즉 그레디언트를 구했잖아요. 자, 근데 그 최종 미분하는 함수에다가 요 하나만 넣는 거죠. 요 하나만 넣어서 미분값을 구하는 거죠. 그걸 스토캐스틱 디센트라고 하고, 자, 미니 배치 GD는 뭐냐면, 자, 전체 데이터도 사용하지 않고, 또 랜덤하게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얘는 특정 뭐 한 10개씩 혹은 24개씩 혹은 32개씩의 데이터를 배치 단위로 묶어서 학습을 하고 나서 미분한 값을 구하는 거. 요런 게 이제 미니 배치 GD라고 하고 요거를 갖다가 딥러닝에서는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에서는 미니 배치 GD 경사하강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내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 할 거냐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미니 배치 GD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요 또 이제 SGD, 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변형으로 이런 아담이나 RMS 프랍, 아다그레드 같은 경사하강법이 있는데 요거는
요런 경사관법들을 갖다가 이제 좀 개선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요, 요 경사하강법을 개선한 요런 경사하강법들을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불러요. 즉, 변형된 경사하강법을 옵티마이저.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주로 요 옵티마이저, 즉, 변형된 경사하강법을 사용합니다. 딥러닝에서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각각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그러니까 배치라는 건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한 번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죠. 아까처럼 3개, 전체 데이터가 3개였으면 아까처럼 제가 그 미분한 식에다가 1일 때 전체 데이터가 2, 3이 있었죠. 요걸 다 넣어가지고 미분값을 구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배치 경사 하강법입니다. BGD라고도 하고 줄여서 GD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한 그레디언트로 파라미터를 한 번만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1에폭이라는 게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한 거. 요거를 갖다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한 요거를 갖다 이제 1에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1에폭마다 한 번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W와 B라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 값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가 3이었으면 막 갑자기 2로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3이었다가 업데이트가 돼서 2.92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값이 크지가 않고 매끄럽게 수렴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업데이트 할 때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데이터가 많으면 또 이게 당연히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제 미분 공식에 넣고 그걸 다 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산 비용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작을 때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주로 하는데 지금 강의는 머신러닝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결정 트리라든지 디시전 트리라든지 이런데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에서는 주로 뭐를 사용하냐면 이런 배치 경사 하강법을 사용합니다. 위에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데이터 한 개를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데이터 그 뽑은 하나만 가지고 요 미분식 위에 미분식 n분의 2 서메이션 x y y 마이너스 y 요 미분 공식에다 데이터 하나만 넣어서 여기 정답값 하나 넣겠죠. 요 x에 대한 예를 1이면 1일 때 3.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3x 플러스 2였으면 5가 되겠죠. 300x 플러스 2였다면 그러면 예측값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하나만을 사용해서 요 하나만 서메이션 하지 않고요. 요 하나만을 사용해서 요거는 이제 n이 1이 되겠죠. n이 1이 되겠고 이때는 n이 1이 되겠고 이렇게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n이 1이 되고 자, 그래서 n이 1이 됩니다. 자, 이때는 요 데이터 하나만을 사용해서 W와 B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고, 자, 이게 데이터들을 하나씩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노스값 곡선이 막, 요동칩니다. 구해보면, 여기에, 이따 이제 나중에 코드에서 보면 막 곡선이 요동칩니다. 데이터도 적혀 있으니까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업데이트가 매우 잦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실험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근데 큰 데이터셋에서도 학습이 가능한 그런 경사 하강법입니다. 자, 참고로 또 케라스에서는 SGD라는 옵티마이저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명인데 클래스명이 SGD라는 옵티마이저도 제공합니다.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SGD는 경사 하강법이고
요거를 갖다가 또 개선한 옵티마이저라는 SGD라는 옵티마이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옵티마이저가 SGD라도 경사하강법을 분류하는 기준은 배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SGD라는 옵티마이저를 쓰고 쓰고 경사하강법을 분류할 때는 크기로 즉 데이터를 한꺼번에 학습한다. 그래서 한 번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그거는 배치 경사하강법. SGD라는 옵티마이저를 쓰는데 SGD라는 옵티마이저를 쓰는데 어, 데이터를 하나를 학습하고 나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그거는 스토캐스틱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은 요거 두 가지 장점, 즉 스토캐스틱 경사하강법하고 배치 경사하강법의 장점을 모두 채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일부 주로 이제 2의 배수로 배치수를 결정하는데 보통 뭐 32개 보통 32개 뭐 64개 뭐 이런 식으로 뭐 28개 2의 배수로 배치 단위로 묶습니다. 그래서 요걸 배치 단위로 학습하고 나서 요 배치 단위로 묶은 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W와 B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관측시 수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320개라고 하고 총 관측지 수가 320개라고 하고 자, 내가 이제 그 배치 크기를 32라고 하면 자, 그러면 한 번 에폭 1에폭 1에폭에 즉 1에폭은 요 총 관측지 즉 320개의 데이터를 다 이제 학습한 경우죠. 한 경우를 1에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에폭에 이걸 32개씩 묶으니까 320을 32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10이 되겠죠. 그러면 1에폭에 총 10번의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총 10번의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만큼.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장점을 합친 경사하강법이 바로 미니배치 경사하강법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작으면 당연히 SDG들은 그러니까 근데 배치 크기가 너무 작으면 SDG들은 진동이 커요. 그리고 너무 크면 계산량이 많아지고 딥러닝에서는 요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을 사용합니다. 표준처럼 그냥 무조건 거의 딥러닝에서는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BGD보다 빠르고 SG보다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쯤에 노수가 이제 막 유동친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1 이터레이션, 한 번 반복한다 이거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1에폭이라고, 생각해, 1에폭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한 번 반복. 그러니까 이제, 요게 BGD일 때는 전체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고, SGD일 때는 관측치 한 개를, 학습한 경우고, 미니비치 만약에 32개씩 묶었다 그럴 때는 32개가 1 이터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런 얘기죠. 자, 노수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BGD는 0.85, 0. 자, 차이가 0.03, 0.02, 0.02 이렇게 차이가 아주 균일하죠. 근데 SGD는 랜덤하게 하나를 학습하고 나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0.1 차이가 0.1이죠.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0.15 이렇게 진동이 큽니다. 근데 이제 미니 배치는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친 거기 때문에 진동이 그렇게 폭이 크지도 않죠. 안정적으로 0.04 0.03 0.03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예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SGD는 그 이터레이션별로 그러니까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비용 노수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BGD는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하고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완만하게 하고 미니 배치는 중간 정도로
작업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사하강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경사하강법은 우리가 어, W와 B를 찾는 최적의 W와 B를 찾는 어떤 방법이고 경사하강법은 크게 어, 데이터를 학습할 때 몇 개를 가지고 학습하냐에 따라서 배치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 그리고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을 로 나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배치 경사하강법은 데이터 전체를 학습하고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분 공식에 넣어서 그 미분 값을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학습하는 거. 자, 저 W나 B를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얘는 전체 데이터 한 번을 학습하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얘는 좀 연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확률적 경사감법은 랜덤하게 데이터 하나를 뽑아서 미분식에 넣어서 미분값, 즉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W와 B를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얘는 근데 얘 하나를 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하나 갖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노스의 값의 범위가 요동친다. 그리고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은 이 두 개의 장점, SGD나 BGD의 두 개의 장점을 활용한 거로 어, 2의 배수의 크기의 크기 수만큼만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서 WRB를 업데이트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장점을 채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주로 요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고 요거 정리된 거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배치경사 하강법은 전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딱 한 번 업데이트를 하고요. W와 B를 느리고 대신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고 큰 데이터셋에는 연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효율적이고요. 확률적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는 랜덤하게 선택한 샘플 한 개를 사용하고 빠르죠. 빠르게 수렴할 수도 있지만 진동이 크다. 그 다음에 미니 배치 GD는 샘플 여러 개를 사용하죠. 배치 사이즈는 보통 2분의 n 승계를 쓰고 BGD와 SGD의 절충 좋은 점만 채택을 해서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경사학원법에 대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활성화함수를 할 건데 활성화함수 하기 전에 그 소스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